검찰청이 13일부터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에 착수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사실은 주요한 수사의 대부분은 서울중앙지검이 하죠. 물론 남부라든가 서울 남부지검, 또 동부지검, 또 수원지검 이런 데서도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이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우리가 얘기했던 안대희 검사부터 다 검사장부터 지금의 중앙지검장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하고 전에 이제 중수부라고 이름이 있었고 대검 중수부장을 했죠. 지금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지만 그 수사권을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부인데 그것도 이제 쪼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반부패부도 세 개로 쪼개고 강력부도 쪼개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중앙지검에 대한 정기 감사라고는 하지만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1년간 중앙지검의 수사와 사건 처분의 적절성을 보겠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대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단독을 한 건데 지금 뭔가 중앙지검을 털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니까 바로 대검이 이거 정기감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갑자기 하든 중앙지검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거의 모든 수사를 다 덮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과 관련된 이 검언 유착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 FC는 성남지청이구나. 이런 사건들이 쭉 있을 때 당시 부장검사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선배들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직권남용 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직무유기 직권남용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이 중앙지검장 방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즉 어떤 수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하거나 또는 은폐하거나 또는 어떠한 정확한 이유 없이 뭉개거나 그야말로 그렇죠. 우리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 수사의 적절성 여부가 바로 함축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봐주기 수사한 거, 부실 수사한 거 다 어떻게 됐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 그런 일을 했던 검사들 다 뽑아내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런 뜻이 지금 사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문 검사들, 딸라인 검사들이 다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뭉개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성윤 때 뭐 했는지, 이정수 때 뭐 했는지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을 수사할 거냐 보다 무엇을 수사 안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수사를 그냥 덮어버리는 권력. 그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누구를 봐줬다. 즉 당시에 이재명이나 또는 문재인이나 이런 권력 또는 이 살아있는 그런 이 앞으로 미래 권력 이런 그 수사들을 어떻게 은폐하고 뭉갰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은폐 뭉갠 것도 있지만 괴롭힌 것도 있어요. 그 그렇죠. 대변인 이제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채널A 사건에 사실은 무혐의 돼가지고 자기들 담당 형사 부장까지도 이거 무혐의입니다 했는데 12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한테 그 전에 이성윤한테부터 올렸는데 이성윤이가 8번인가 이렇게 비토를 했고 이정수도 나머지 해갖고 12번 했고 13번째인가 14번째 만에 겨우 정권 바뀌니까 오케이 사인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건 완전히 괴롭히기 수사, 표적 수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검찰사에 아마 남을 거예요. 12번을 거절하고 계속 수사를 방해한 것 이런 그 사례가 없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게 반대가 있는 게 그때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이라 해갖고 추미애가 그렇게 이제 한동훈을 때려잡고 윤석열까지 잡으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권언 유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권언 유착이 MBC하고 무슨 지모씨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짜가지고 이렇게 한 게. 근데 그 수사는 안 해버렸잖아요. 네네. 아, 맞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건 연장선상에서 봐주기 수사고 부실 수사죠. 검언 유착은 붙잡고 늘어졌는데 끝까지 늘어졌죠. 권언 유착은 그냥 뭉개버렸죠. 예, 사라져 버렸죠. 거기서 또 중앙지검 선게 라임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때 뭐 김봉현이도 한동안 뭐 떠들고 다녔었지 않습니까? 깜빵에 있으면서. 네네. 그래갖고 청와대 강기정한테 무슨 누구를 시켜갖고 5천만 원을 줬느니 또 본인은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나중에 지금 또 부인하고요. 강기정이가 광주시장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기동민 민주당 의원한테 무슨 사주고. 옷을 해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옷만 주었겠습니까 선거 때. 예, 옷을 주면서 이제 그게 뭐가 안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들,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예, 예. 특히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 있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아주 그냥 수석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왕 비서관. 네네. 기획사정 해가지고 그 버닝썬 덮기 위해서 뭐 장자연 사건이다 김학의 성접대 또 일으켰고 거기다 이 사람은 불법 출금 사건 때 그건 이제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겹쳐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버닝썬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이제 유재수가 뭐 이것저것 다 관련돼 있었잖아요. 예, 유재수 사건도 뭐 마찬가지. 뻑하면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마치 민원 해결사처럼 이름이 올라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 병원 아닙니까? 불법 그 예, 대출 우리들 의혹. 병원. 이것도 지금. 예, 우리들 병원 불법 맞아요. 대출 의혹. 그래갖고 이것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 물주였나요? 한 분이 막 청와대 청원하고 막 이러니까 직접 양정철도 나서고 유재수도 나서고 막 하면서 무마하려고 나섰던 그런 상황도 지금 수사 어떻게 됐는지 증발해 버렸고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 아닙니까? 국책은행. 근데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무슨 대출을 해준다? 저는 대출도 뭐 1,200억 해준 게 아니라 1,400억 원을 해줘 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아니 큰 종합병원도 아니고 우리들 병원에다가 그 강남 가면 그 영동 사거리인가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1,400억 원을 해줘 버립니까? 그게 누군가가 그래서 그 특혜 대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증발됐죠? 어떻게 네, 됐는지. 증발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덮어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했는지 우선 검사들부터 처리를 하고 네네. 잘못 온 그 검사들 수사를 안 하고 뭉갠 검사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의혹 사건 묻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대장동 수사가 부실 수사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사팀장이든 4차장 김태훈이는 쫙 어디 대구지검 뭐 고검인가 어딘가에 지금 쫓겨나 있는데 거기에 고용곤 조국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4차장으로 딱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지금 그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수사를. 그렇죠. 고영곤 차장검사가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수사와 관련된 그런 그 이 자료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완결을 하는 어떤 의미 이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도 충분히 많이 됐고 그 핵심 어떤 고리들만 좀 남아 있는데 관련해서 FIU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의외로 투명하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그와 관련해서 같이 보도한 게 이제 또 김만배 이 대장동의 주범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도 간간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는 이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었던 전 의원에게 네네. 지난 2012년인가요? 그때 19대 총선 때 무소속 출마를 했었는데 8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게 보도가 같이 되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 성남 출신 국회의원 네네. 아주 센 의원이죠. 네네. 뭐 김모원이라고 이름만 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 네네. 그 보좌관한테 2억 원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2억 원을 김만배가. 네. 김만배와 관련해서 이런 수사들도 지금 하겠다. 남욱이라든가
이 배모 씨 증언들도 다 나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사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기사의 연장선상입니다. 대검이 그렇군요. 지금 예. 중앙지검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실시하는 그 내용 중에 대장동 등과 관련된 수사 그 내용을 보고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진술이 명확하게 계속 특정인과 특정 사건 그리고 특정해서 어떤 날짜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 있는 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술입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까 기사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근데 기억납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배모 전 기자죠. YTN에도 있었고 부동산 담당도 했고 머니투데이로 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김만배 밑에가 있었는 모양이군요. 만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모 씨로부터 뭐 자금 이렇게 그 다 모아서 2억 원을 이재명과 관련된 모 의원의 보좌관한테 넘겼고 또 8천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또 A 의원에게 넘겼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술을 봤을 때 얼만큼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건 크로스 체크도 해봐야 되고 얼마나 특정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중앙지검이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대검이 딱 중앙지검에 대해서 말은 이제 언론에서 야 중앙지검을 친다 하니까 치다다가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기감사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 국세청도 빗보인 언론사 칠 때는 이거 정기감사입니다. 이거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세무사찰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에 대한 이런 정기감사라는 명목으로 아주 부실 수사, 감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과거 잘못했던 그런 검사들의 문제도 지적을 해갖고 뭐 조치를 취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친문 딸라인 검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중간 간부 인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잠적을 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덮어놨던 거 봐줬던 거 그거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 그럼요. 새 팀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달라들어서 그걸 다 수사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예상을 했었죠. 예상이 뭐냐면, 이게 4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도 여기서 이 코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4개월 동안 충분하다. 예. 그리고 수사를 다 완벽하게 할 거다. 결과물을 내놓을 거다. 그게 지금 이제 하나씩 이 아구가 맞는 게 첫 번째 아까 그 백운규에 대한 이 구속영장, 두 번째가 중앙지검을 들여다본다라는 건 단순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당시 중앙지검장의 여죄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안 했던 수사, 덮었던 수사들을 다 끄집어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것과도 좀 관련이 되는지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됩니다만은 지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네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무마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예, 예. 전 서울고검장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징계를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네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지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은 현재 법무부 연수원 소속이에요. 연구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로 파견을 한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이 지금 감찰을 하지 못하고 법무부가 지금 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대검이 의뢰를 했구만요. 예, 거기에 그렇죠. 징계를 법무부한테 파견돼 있으니까 우리 법무부 사람이 소속, 아니니까.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내에서 징계를 한다 안 한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날짜 그러니까 징계 시효. 징계 시효 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명백할 경우 징계는 3년이라고 그러네요. 3년이 지나버리면은 그렇죠.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네. 일단
감찰에 들어가면은 징계 그 시효가 중단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뭐 지금 징계와 관련된 논의를 법무부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성진은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당시에 후배들이 걱정한 걸 들었어야 돼. 후배들이 당신 그러다가 말이야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권 바뀌면 당연히 징계 받을 직권남용이랑 직무유기 당할 수 있어라고 했던 후배들 목소리를 들었어야죠. 공직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경우를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겠지만 사람하고 너무 척질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있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알고 만들려고. 패싱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하고 예, 직거래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총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 개통을 밟아서 오고 그리고 지휘를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아니야 법대. 그리고 경희대 출신 제일 잘 나가는 검사는 나쁜이 없어 해가지고 총장도 아주 그냥 자기 밑으로 깔아뭉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좀 겸손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검사야 소리를 그래서 들었죠. 예, 어쨌든 대검과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사정 태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